안녕하세요. 오늘의 영종입니다. 오늘은 황금양 하우스 내에 과실이 이제는 좀 컸어요. 엄지 손톱만큼 한 것도 있고 엄지 손톱보단 좀 큰 것도 있고, 작은 거는 뭐 새끼 손톱보단 좀 작은 것도 있고, 보통 새끼 손톱 정도 되는데, 그 과실이 이게 맺혀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다 보면은 이제 그 적과라는 작업을 하게 돼요. 적과라는 작업은 열매 속기예요. 열매 속기. 열매가 나무에 많이 열려 있는데 그걸 일정 수량을 맞춰주지 않으면은, 일정 양의 그 수량을 맞춰주지 않으면은 과실이 사이즈가 작아져요. 점점. 망감류 같은 경우는 보통 큰 게 상품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작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적과라는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는 오늘은 이 황금양 가온하우스 내에 그 적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시죠. 이렇게 열매를 따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달려있죠. 달려있는데 여기는 지금 적과가 된 상태다 보니까는 많이 적과가 되어 있는데, 적과가 안 되는 데로 가보면은 자, 적과가 안 되어 있는 데로 가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? 자,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죠.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에서, 자, 이제 결정과를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. 결정과. 과피에 뭐 상처가 생겼거나 딱지가 안 졌거나 하는 결정과를 먼저 제거하고, 그리고 결정과를 다 제거했으면은 이제 저 소과, 작은 거, 열등한 거를 제거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자, 그러면 적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여기는 결정과가 크게 안 보이기 때문에 작은 거 위주로. 그리고 이 황금양 같은 경우는 이 열매를 크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엽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엽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, 엽갑이는 이 열매 하나가 이파리 몇 개가 있어야 적정 크기까지 상품 크기가 큰다는 이 엽가비가 있는데, 모든 망감류는 그 엽가비가 다 있습니다. 근데 이 황금양 같은 경우는 엽가비가 좀 많이 필요해 가지고, 이 하나가 이파리 150매 정도, 이파리 150매 정도가 필요합니다. 이 적정 크기로 키우려면은 이 과실 하나가 이파리 150매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적과를 하면 됩니다. 적과는 보통 4회에 걸쳐 가지고 적과를 하게 되는데요. 4회에 걸쳐서 적과를 하게 되는데, 1차 때가 제일 많이 첫 적과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2차, 3차, 4차, 적으면은 3차, 많으면은 4차 정도까지 합니다. 이렇게 있으면은 결정과 먼저 하고, 작은 거. 이렇게 가지, 이렇게 큰 가지 하나에 겹가지에 막 여러 개가 달려 있는데 많이 키울 수가 없어요. 많이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거 위주로 우선 따고, 나중에 또 2차, 3차 적과할 때 보면서, 수량을 보면서 수량이 달려있는 게 많은 것 같다 하면은 조금 더 남아있는 것 중에 작은 거나 결정과 위주로 이렇게 적과를 해줍니다. 이건 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, 단기간에 빨리 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하고요. 자, 이런 건 결정과예요. 결정과. 이 끝에 보면은, 배꼽 쪽에 보면은 이미 딱지 같은 게 앉아 있어요. 모양도 삐뚤어지죠. 이런 거 결정과를 따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보세요. 포도같이 열리죠. 포도같이 짜르르 열리는데, 여기서 보면은 한두 개만 남기고 다 따는 거예요. 원래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 정도, 그리고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큰 가지로 나갔을 때 2개 정도, 많으면 3개 정도 이렇게 남기면 되는 거예요.
올해는 편차가 좀, 과실 크기가 편차가 좀 크네요.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정했는데 올해는 위쪽에 상단부에 있는 과실은 많이 떨어졌고요. 하단부, 중단부만 많은데 과실 편차가 좀 크네요.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기에는 막 큰 것 같지가 않은데 보면은 크기가 너무 들쭉날쭉해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작은 걸 적고 합니다. 이렇게 이거 결정과예요. 결정과. 이 표피에 이미 상처가 났죠. 이런 거는 과감히 따버리는 거예요. 이건 어차피 더 봤자 이거는 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포도처럼 쪼르륵 열려 있는 거에서 과감히 한 손으로 하려니까는 잘 안 되네요. 이렇게 보면은 이거 보세요. 이건 엄청 작죠. 이렇게 편차가 커요. 상단부로 갈수록 더 그렇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올해는 작년이랑 다른 거라고는 뭐 크게 없는데 원래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당긴 거 말고는 크게 다른 게 없는데 편차가 좀 있네요. 그래야지 원래 수확할 때 과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수량에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 과실 결정과 과감히 따는 겁니다. 이렇게 보면 낙엽 밑에 낙엽이 엄청 넓기 때문에 낙엽 밑에 가려져 있는 게 엄청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한 번에 모든 적과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한번 빨리 돈 다음에 나중에 또 계속 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다가 보면은 이렇게 고사지가 있으면 고사지를 또 다듬어 주기도 해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. 자,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작은 거 결정거가 없으면은 작은 거 올해는 올해 이 황금량이 좀 안 좋네요. 그렇지 않아도 요즘 황금량 가격이 많이 빠져가지고 고민인데 이 꽃잎도 관리를 제가 좀 잘못했는지 꽃잎이 과실이 이만큼 컸는데도 꽃잎이 아직 덜 떨어진 것들이 있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거기에 막 곰팡이도 피고 그래가지고 힘드네요. 자, 달팽이 득템. 달팽이 명주 달팽이인가 이름이? 아무튼 그렇습니다. 저희 귤 키우는 농가한테는 해충이에요. 해충. 거의 대부분 달팽이가 해충일 거예요. 아마 농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채소 하시는 분들한테는 채소 잎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해충이고 감귤한테는 감귤 표피를 깎아 먹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달팽이가 먹으면은 나중에 수확 후에 빨리 썩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달팽이가 해충이야. 그러다 보니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우리가 잡아서 저 세상으로 보내줍니다. 고이. 원래 얘네는 엄청 많아가지고 하우스 내에 오리를 갖다 키웠는데 오리가 며칠 전에 죽었어요. 제 영상에 보면 오리 꽥꽥꽥 우는 소리도 나왔었는데 그 농장에 족제비가 다녀가지고 족제비한테 뒷목을 보니까는 물려가지고 죽었더라고요. 아무튼 불쌍합니다. 저희 농장에서 엄청 오래 살았는데
아무튼 이렇게 적과를 하면 됩니다. 적과하면서 이렇게 가시가 보이면 가시도 다 다듬어 주고 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적과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